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28일은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군 사망 3주기입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등장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세상을 떠난 김모군이 마지막 작업을 하던 그 자리입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고 김용균 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여론이 커졌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완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만 외주를 제한하면서 김 군이 숨진 구의역과 고 김용균 씨의 작업장 같은 곳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급 금지나 승인 대상 업무에서 제외돼 있어요.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달라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조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는 일부 발전사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오늘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권 신장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경의 선발 인원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취지는 좋지만 직무의 특성상 제도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선 반년 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2년을 목표로 여경은 15%, 군인 간부는 8%대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의 방향에 맞춰 여경 선발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시험에선 4명 중 1명꼴로 여성 경찰이 뽑힙니다. 지난 5년간의 선발 비율 중 가장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대림 여경 논란을 겪은 시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여성 인권과 관련된 문제나 여성 범죄 같은 것들이 속속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찬성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인 사람을 경찰로 무조건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지만 남성과도 체력이 동등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준비된 사람. 전문가들은 정부의 여성 우대 정책이 범죄의 단속이란 경찰의 직무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남자 경찰이든 여자 경찰이든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장보다는 내근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점검하는 것도 경찰 조직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만큼 여권 신장은 분명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별에 따른 특혜가 오히려 남성 역차별의 단골 시비거리로 자리 잡게 된다면 여권 신장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든 경찰이든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성별로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선발한 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명목 공적 이전 소득은 45만 1,700원을 기록하며 근로소득 40만 4,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1분위 가구 소득이 5분기째 감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하순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에서 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활동과 수출 등 관련 동향 지표를 주시하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어떤 정책을 넣을지 협의 중이라며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3단계 대책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더라도 경기 보강을 위한 보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고용 증가 목표는 15만 명에서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의 첫 글자를 딴 지옥고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칭한 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27일부터 출시됩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되고 있는데 박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은 꿈도 못 꾸고 전세는커녕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절반을 넘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층 274만 5천 가구 가운데 75.9%가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51.6%는 월세인 상황입니다.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은행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증금 대출은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가 2, 3년 만기에 연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월세자금 대출은 2년간 1,200만 원, 금리는 연 2.6% 내외로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대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득과 연령에서 대상을 넓힌 겁니다. 매매 가격과 함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지원들은 결국 주거난의 어떤 해소를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만 청년이 거주하는 서울에서는 2022년까지 역세권에 이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8만 가구가 건설됩니다. 서울시는 이 중 5만 6천 채는 1인 가구용, 2만 4천 채는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수도 나쁜데 미중 무역 갈등의 파열음까지 겹쳐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빚도 진정 기미를 보이자 재정만 풀 게 아니라 기준금리도 내려 총력 부양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며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확장 기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추가 경정 예산 같은 정부의 적극 재정과 함께 기준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2, 4분기의 성장률이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통화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반복된 입장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재정 확대,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와 함께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의 마찰음이 커질 때마다 덩달아 유동치는 환율입니다. 자본 유출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 여름 휴가 계획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고 여유로운 6월로 앞당겨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여름 휴가를 상징하던 7말 8초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내 항공 여행업계에서는 6월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름 휴가는 7월 말과 8월 초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에는 6월로 앞당겨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6월 기준 해외여행 예약자 동향을 보면 2014년 10만 9,600명에서 지난해 17만 3,100명으로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6월 예약자 수가 7월이나 8월 예약자를 넘어섰습니다. 7, 8월 성수기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항공사와 여행사에서도 이 비수기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 수요를 좀 끌어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직장인의 연차 휴가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보다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난 점도 6월 여행 수요 증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6월 달에도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극성수기에 워낙 사람들이 유명 관광지에 막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사람 구경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한 6월 정도에 이제 갈 마음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6월 해외여행객들은 유럽이나 미주 지역보다 일본과 동남아 등 인근 국가를 선호한다고 여행사들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엔진 성능을 강화한 승용차는 물론 전기차와 LPG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운전자 취향에 맞추기 위해 차체를 완전 또는 부분 변경한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른바 제로백이 4.9초에 불과한 스팅어. 비슷한 성능을 가진 외제차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더 저렴한데 가성비 소문을 타고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5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탈바꿈한 신형 소나타는 국내에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i30N과 벨로스터 N 등에 장착했던 고성능 엔진도 탑재합니다. 기존의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스포티하고 좀 세련된 맛, 그 특별히 젊은 층들도 많은 좋은 반응이 좀. 최근 한국 GM 판매량의 1등 공신으로 떠오른 말리부. 지난해 11월 부분 변경을 한 데다 고성능 엔진까지 얹으면서 소나타와 결합할 만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고 세련된 스타일의 동급 최고의 크기이며 세금도 저렴해서 LPG 차량의 일반 판매가 허용되면서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SM5와 SM6는 물론 준대형인 SM7까지 LPG 모델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외연 넓히기에 나선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내수 역시 위축되자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류 업체가 직접 1980년대풍 주점을 만들어 신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DJ를 들인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 회사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감성 자극 마케팅 현장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은 타일이 오래된 영화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술집에 추억의 장난감, 오래전 유행했던 군것질거리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한 주류 업체가 1980년대에 팔린 제품을 도수를 낮춰 출시하면서 이에 맞춰 다음 달 말까지 임시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제품 자체 홍보보다 소비하는 공간에 더 공을 들였다고 회사는 설명합니다. 중장년층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을, 그리고 젊은 층들에게는 새로운 감성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한 식품업체가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에는 소비자들이 무료 커피와 함께 건네받은 쪽지에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쪽지는 카페 한 켠에 자리 잡은 DJ 부스로 전달됩니다. 소비자분들이 직접 사연을 적어서 내고 신청곡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신청을 통해서 1일 라디오 DJ가 되어볼 수도 있고. 수익은 없지만 제품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제품 브랜드 하나 내놓고 팔기보다는 이제 콘텍스트와 같이 팔 때 사용 목적이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때 효과를 배가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이렇게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꿈의 연봉에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핫키워드에서 꿈의 연봉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꿈의 연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바라는 연봉 액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83곳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일단 꿈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연봉 5천만 원 달성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10.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10년이라면 일반적으로 과장 정도의 직급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기업 형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대기업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6.6년으로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중견기업은 9.3년, 중소기업은 10.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5년차 이하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비율이 44%에 달했지만 중견기업은 16%, 중소기업은 8%에 불과해서 연봉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년차 이하의 대기업 사원이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네요.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첫 출발점부터 연봉에서 큰 차이를 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2,662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기업 형태별로 봤을 땐 신입사원의 초봉 차이도 컸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은 초봉으로 3,394만 원을 받았지만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은 초봉으로 3,155만 원, 중소기업은 2,56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작부터 천여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네요. 또 기업 형태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기업 안에서도 연봉이 오르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연차라고 해도 차등 책정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것의 기준은 단연 업무 성과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복수응답으로 75.3%가 뽑았습니다. 또 직무 역시 32.4%가 선택해 2위에 올랐는데요. 3위는 학력으로 8.9%가 응답했고 5%가 자격증 취득 여부를 뽑아 4위에 올랐습니다. 또 2.9%는 성별을 선택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역시 업무 성과가 좋은 직원이 같은 연차라도 더 많은 연봉을 받았군요. 그런데 3위가 학력이라니 학력도 연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는 7.6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4년제 대졸자는 9.5년,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는 11.8년이 걸렸고 고졸 이하는 13.1년으로 전문대 이하 졸업한 경우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5천만 원이 이렇다면 1억.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봉 1억을 꿈꾸고 계실 텐데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의 비율도 높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조사에 참가한 전체 기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있는 곳은 361개사뿐이었습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 중 61.9%에 해당합니다. 또 이들 기업의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인 직원의 비율은 7.4%였는데요. 연봉 1억 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0.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천만 원을 받는 데까지 평균 10.3년이 걸렸으니 딱 2배가 걸리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업 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9.5%, 중소기업은 58.5%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도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성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1억 원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년입니다. 얼마 전 핫키워드에서 다뤘던 주제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존버 말인데요. 기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꾸준히 노력해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는 보다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찾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도 힘내십시오. 투데이 고용플러스가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